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우리 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김해 수로왕릉의 벌초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벌초가 한창이지만 전국적으로 방치된 무연고 묘가 300만 개로 추산됩니다. 무연고 묘의 실태와 관리 방안은 없는지 기자가 간다에서 짚어봅니다. 창원시가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창원시는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며 본안 소송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경남에선 181명이 선거사범으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이 중 5명은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벌써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초 이미 하셨거나 다가오는 주말에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지역 문화유산인 김해 수로왕릉은 추석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김해 수로왕릉의 벌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수로왕의 71세 손 가락국 시조대왕 숭선전 김학길 참봉이 왕릉에 들어섭니다. 능을 책임지는 역할인 참봉 어르신은 매일 아침 9시 왕릉의 문을 엽니다. 4번 절을 하고 한 바퀴 도는 순릉을 하며 문안 인사를 합니다. 대한민국 사적 제73호 가락국 초대 국왕 김해 김씨의 시조인 수로왕의 능입니다.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오늘도 하루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또 그렇게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마무리되면 이른바 왕의 이발이 시작됩니다. 수로왕릉은 평소에도 꾸준히 관리됩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10번 정도 제초 작업이 있습니다. 높이 5m, 지름 20m가 넘는 김해 수로왕릉. 잔디를 깎고 치우는 건 모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67명의 작업자들이 하루를 꼬박 보냅니다. 50도 가까운 경사 탓에 예초기에는 밧줄까지 연결됐습니다. 마치 사과를 깎듯 빙글빙글 돌며 웃자란 잔디를 곱게 다듬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 깨끗한 이 수로왕릉이 전국적으로 물론 다 알려져 있는 상태지만 다 전국적인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면 저희들도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김해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김해 수로왕릉.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왕릉을 가꾸는 손길은 특별하면서도 늘 한결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김해 대표 축제인 허왕호 신행길과 김해 문화재 야행이 올해 동반 개최됩니다. 두 축제는 다음 달 6일부터 3일간 김해 수릉원과 수로왕릉에서 해가 진 오후 5시 이후부터 펼쳐집니다. 올해 허왕호 신행길은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인형 퍼레이드와 문화 교류 체험, 여행 플리마켓 등이 열리며 김해 문화재 야행은 가야국의 달빛 연희를 주제로 8개 분야 17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또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 문화 체험 행사는 물론 별자리 관측, 김해 뒷고기 요리와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 야식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등산을 하거나 숲속을 걷다 보면 잡초만 무성히 자란 채 방치된 묘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무연고 묘가 300만 기로 추산되는데 함부로 손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기자가 간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 조상묘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반면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가 간다에서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공설묘지를 찾았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길부터 험합니다. 산 아래 초원지대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잡초 사이로 드러난 비석이 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찾지 않는 무용고 묘지입니다. 가족이 관리하는 묘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무연고가 많습니다. 바로 제 산소 바로 옆에 그 옆에는 아예 벌초를 안 오십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안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이 안타깝죠. 분명히 저도 자손들이 있었을 텐데. 후손이 많이 찾는 묘의 경우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무용고 묘의 경우 수풀이 우거져 묘지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설 공원묘지는 무용고 묘가 골칫거리입니다. 유족과 연락이 끊기면 관리비가 밀려 유지가 어렵고 그렇다고 함부로 파헤치기도 힘듭니다. 관리비가 좀 자꾸 지나다만 봐. 조상 너무 묘를 갖다 그 아무 거기 뭐 있다 보지만은 그게 그리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 해요, 그죠? 야산과 도심 등에 있는 무용고 묘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합니다. 묘를 찾기도 어렵고 비석조차 없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수십 년 전 남의 땅에 불법으로 묘를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용고 묘는 3개월 동안 신문 공고를 낸 뒤 처리할 수 있지만 비싼 묘지 이전 비용 등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미로 저런 안 오고 손주도 옷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나는 막 걷고 주고 그래 저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없어 연고지는 아예 없어 아예 아무것도. 무용고 묘의 현황을 파악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공원묘연협회 등은 전국에 있는 묘 1,500만 여기 중 약 20% 정도인 300만 기를 무용고 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매장보다는 화장과 수목장 등 친환경장을 권장해 개인 묘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생장 문화에서 또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묘역 조성으로 인한 자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자연장지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무용고 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상의 묘를 묘시던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조사에서 조상의 묘지를 관리하는 국민은 57.4%, 그 안에서도 증조부 묘지 이상을 관리하는 사람은 16.7%에 불과했습니다. 조부모 이상 묘지를 돌보지 않는 비율이 80% 이상을 넘어선 겁니다. 후손들의 발길이 끊기는 묘지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무용고 묘들을 관리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자가 간다, 표영민입니다. 모처럼 맑은 가을 날씨를 즐기는가 싶었는데 뜻밖의 늦더위가 찾아오더니 이제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다시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을까요? 경남 지역의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양세중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관 양세중입니다. 네, 맑은 하늘을 보이던 날씨가 13일부터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비도 내리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최근까지 중국 북동부에 중심을 둔 고기압과 그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경상남도는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후 13일부터 14일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며 15일부터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이 비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다시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주말 경남의 날씨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에서 17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저기압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도 남쪽에서 같이 올라오다 보니 경상남도의 아침 기온은 19에서 24도로 평년보다 2에서 5도 높겠고 낮 기온은 25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1에서 2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8일부터는 우리나라 북쪽으로 고기압이 점차 남하하며 그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근 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꿉꿉한데요. 비가 그치면 좀 선선해질까요? 어떻습니까?
네, 14일까지 기압골, 그리고 15일에서 17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저기압 전면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다음 주 초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18일 이후 우리나라 북쪽에서 고기압이 점차 남하하며 상대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다음 주 후반 21일 이후부터 경남은 최고 기온 25에서 27도, 최저 기온은 14에서 21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교차가 큰 요즘인데요. 예보 참고해서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세중 예보관과 경남 날씨 알아봤습니다. 창원시가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운동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주고 경자청의 결정으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시는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 소송 준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4년도 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예산 국비 4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소계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와 한들공원 확장, 안민 하늘길 조성 사업 등 주민 지원 사업 17건에 사용됩니다. 창원시는 국비 44억과 11억을 더해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이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사범 181명을 단속해 10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5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70%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여성 앞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무소속 양태석 거제시의원의 제명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거제시의회는 13일 열린 임시회에서 양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양 의원은 제명안 부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창원시 협의회 한마음 다짐 대회가 14일 북면 공설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홍남표 시장과 5개구 바르게 살기 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명랑운동회와 화합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은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마음 나눔 꾸러미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14일 창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경남방송 임직원과 봉사자 등이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담은 꾸러미 100산자를 포장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는 창원 지역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상업계 특성화고 인재들을 위한 제13회 전국 상업경진대회가 오는 16일까지 창원과 진주에서 펼쳐집니다. 대회에는 학생 1,600여 명이 참가해 3일간 경진 분야 11개 종목, 경연 분야 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대회사에서 이번 상업경진대회가 지능 정보화 시대를 이끌 상업 인재들이 마음껏 실력과 꿈을 펼치며 미래 역량을 기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제7회 아름다운 김해로 전국 성악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출신 김영훈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영훈 씨는 어머니 무학산 3차 풍범을 열창해 경남도지사상과 함께 상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반부 금상은 서울대 강수연 씨가 수상했습니다.